2022년 봄, 가을 5대 궁과 종묘, 사직단, 온라인 등에서 열리는 세계문화유산 축제 궁중문화축전. 올해에는 저희 교양만두도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로 말할 것 같으면 들숨의 지식과 날숨의 교양을 뿜어내는 지식 전달 유튜버로 한마디 궁금증에 100마디로 답하는 투머치 토커인데요. 이번에는 궁중문화축전과 함께하는 만큼 우리의 궁궐, 그 중에서도 덕수궁과 대한제국의 문화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서양의 문물을 수용하며 재빠르게 근대국가로 발돋움했던 대한제국. 그로 인해 동서양의 문화가 공존하는 독특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데요. 오늘의 교양만두는 우리가 몰랐던 대한제국의 신식 문화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제국주의 열강의 침략이 거세지던 조선 말기, 고종은 나라를 지키기 위한 방법 중의 하나로 군사력 강화를 꼽았습니다. 강한 군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군사제도의 근대화가 필요했고, 이에 맞춰 우리나라 최초의 신식 군대인 별기군을 창설했는데요. 교관을 초빙하고 신식 무기를 지원하는 등의 노력을 했지만 구식군에서 신식군으로 넘어가면서 생기는 여러 갈등으로 인해 별기군은 해체되고 말았죠. 예나 지금이나 세대 갈등은 하지만 신식 군대에 대한 고종의 열정은 사라지지 않았고 4년 뒤 대한제국의 핵심 부대인 시위대를 만듭니다. 시위대는 덕수궁을 경비하고 수도를 방어하는 일을 맡았는데 이 부대의 인원이 가장 많을 때는 만여 명에 달했다고 하죠. 그러면 신식 군대는 수도에만 있었냐? 그렇지는 않고요. 지방에도 질서 유지와 변경의 수비를 목적으로 신식 군대인 진위대를 설치했습니다. 6개의 연대와 18개의 대대로 구성되었는데 그 인원이 무려 2만 1000여 명이나 되었다고 하죠. 별기군에서 진위대로 이어지는 신식군대 유치의 찐이었던 고종은 국가재정의 약 40%를 국방비에 사용했다는데요. 당시 군대를 위해 사들였던 무기를 살펴보면 신미양요 때 조선군을 학살했던 미국의 롤링블럭, 러시아 군사자문단에게 추천받은 러시아 베르단, 일본의 무라타 13식, 독일의 마우저 M187 영국의 엔필드 스나이더를 수천 장씩 사들였다고 합니다. 여기에 가성비를 챙기기 위해서 1887년에는 삼청동에 기기창을 만들고 총기 생산까지 시도했다고 하죠. 무기만 좋다고 강한 군대가 되는 건 아니겠죠. 체계적인 군사훈련의 필요성을 느낀 고종은 최초의 해군 사관 학교인 통제영학당을 만들고 당시 전세계 1티어였던 영국 해군을 교관으로 초빙해 옵니다. 그리고 병인 양요 당시 서양 군함의 속수무책으로 당했던 것을 떠올리면서 일본에서 석탄선 한 채를 사오는데요. 이 석탄선에 포선을 달아서 개조한 것이 바로 우리나라 최초의 군함인 양무호라고 합니다. 1897년 고종은 대한제국을 선포하며 황궁으로 경운궁, 오늘날의 덕수궁을 삼았습니다. 덕수궁이 위치하고 있는 정동은 미국, 영국, 러시아, 프랑스 등 각국의 공사관이 모여 있어서 정치적 중심지로 떡상 중이었죠. 여러분 혹시 덕수궁에 갔다가 이런 서양식 건축물을 보신 적이 있나요? 우리가 궁궐하면 떠올리는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과는 다르게 덕수궁에는 조선의 전통적인 건축과 서구식 건축이 한데 모여 있는데요. 이는 고종이 전통을 기반으로 서구의 근대식 문물을 받아들인다라는 뜻의 구본신참 정신을 내세웠기 때문입니다. 이 구본신참은 국가 운영 전반에 영향을 끼쳤는데 황궁의 모습 역시 근대국가라는 명칭에 걸맞기 위해서는 변화가 필요했던 것이죠. 영국인이 건축과 인테리어를 맡아 설계한 석조전은 덕수궁의 대표적인 서양식 건물로 그리스 신전에서 영감을 받은 신고전주의 양식으로 지어졌습니다. 고종은 이곳에서 대신들과 외국 사절들을 만나면서 오찬을 가졌다고 하죠. 지금 보시는 정관허는 동서양의 건축 양식이 합쳐진 건물인데요. 위에는 동양의 팔짝지붕, 아래는 서양의 차양칸과 난간을 갖추고 있습니다. 역대 조선 왕들의 어진을 보관해 놓는 이곳에서 고종은 커피 덕후답게 커피를 마시고 음악을 감상하는 등 갬성 카페처럼 사용했다고 하죠. 덕수궁 이야기를 하다 보니 저희 궁중문화축전에서 제작한 마크로 만나는 궁, 일명 마크궁이 떠오릅니다. 중화전과 석조전, 정광헌을 포함한 덕수궁 전경을 마인크래프트로 똑같이 만들어 놓았는데요. 여러분들도 이 공간에 들어와서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다는 사실. 마크궁은 5월 5일부터 22일까지 18일간 오픈되고 마인크래프트 베드락 에디션만 있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미니게임, NPC, 건축물들의 아주 특별한 경품까지 준비되어 있으니 코로나로부터 안전한 놀이를 원하는 분들, 궁궐에 가고 싶지만 너무 멀리 살고 있는 분들
여러분들, 아니 그냥 모든 여러분들, 마크궁에서 덕수궁 구경도 하고 선물도 받고 함께 게임하고 놀아보는 건 어떨까요? 조선 말기, 개항과 동시에 많은 외국인들이 조선에 당도했습니다. 외국인들은 길다란 막대기로 음식을 먹는 조선인들을 신기해했고, 조선인들은 칼과 삼지창을 사용하는 그들을 미개하다고 생각했다는데요. 동서양의 문화가 다른 만큼 서양권 국가들과의 교류를 위해서는 그들의 음식과 문화 또한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이에 따라 황실의 연회에는 각자의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는 독상에서 함께 테이블을 쓰는 겸상으로 바뀌었다고 하죠. 외국 귀빈들의 방문이 잦아진 만큼 황실에서는 그들에게 서양 음식을 대접할 사람이 필요해졌고, 손탁이라는 여자를 황실의 찬사로 임명합니다. 손탁은 1885년 러시아 총영사를 역임한 베베르와 함께 조선에 입국했는데요. 영어와 독일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등 외국어에 능통했는데 요리 실력은 또 장금이에 버금가는 사기캐여서 황실의 신임과 외국 귀빈들의 찬사를 받았다고 하죠. 그랬던 손탁이 1년간 휴가를 떠나면서 엠마 크레벨이 황실 찬사의 대행 업무를 맡았는데, 그의 저서 나는 어떻게 대한제국 황실에 오게 되었나를 보면 당시 대한제국의 연회에서 어떤 음식을 준비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사례를 보자면 미국 제26대 대통령의 딸 앨리스 루즈벨트가 대한제국을 방문했을 때 엠마는 손탁이 해왔던 것처럼 프랑스식 코스 요리를 차렸습니다. 메뉴는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스프와 푸아그라, 송로버섯과 파인애플 아이스크림. 어떻게 이런 재료를... 당시 프랑스산 식재료는 통조림으로 제조되어서 세계 각국으로 수출되고 있던 때였는데요. 대한제국 황실의 주방은 무역 상회를 통해서 이 통조림을 구입해 서양식 요리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저는 밖에 나가서 노는 것보다 집에서 게임하는 걸 더 좋아하는 집구석 방돌입니다. 안 해본 게임이 없고 싹 다 상위 티어에 있는데 그런 나한테 뭐 마인크래프트와 궁궐? 딱 봐도 재미없... 재밌다. 여러분, 마크궁 속에서 뵙겠습니다. 교양만두였습니다.